윤상현의 정치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다 보셨죠? 네. 예. 이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은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굴욕 외교다 뭐 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성과로 보자면 왜 갔나? 왜 갔나? 예. 예. 뭘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혹시 발표할래나? 아니겠죠. 어제까지 저희가 짐작되는 바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 왜 갔나?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죠. 우리 정상까지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듣고 와야 된다는 게 너무 굴욕적이었고 네.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예. 그래도 먼저 제가 반박을 예. 좀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해법은 일본에 백기를 든 거죠. 그 얘기는 해결이 아니라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었죠. 당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예. 그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갈등, 사실은 우리가 갈등을 만든 게 아니라 갈등을 초래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 일을 윤석열 정부는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소미아를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북핵위기를 느닷없이 드셨는데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필요했던 겁니다. 2021년 사실상 이제 지소미아가 뭐 외형상으로 다시 복원됐다 아니다가 다 터질 무렵입니다. 미사일 발사 SLBM이 한 발이 발사가 됐는데 일본은 두 발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한 발이라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일본이 한 발이라고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소미아 때문에 학습을 하신 건데 지구가 둥글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바라본 정보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 각도의 발사에 있어가지고 특히 한국의 수치가 필요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일본 입장에서 다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성과로 포장하신 건 전 좀 동의할 수가 없고 예. 방금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소송이 다수 예정돼 있다는데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인데 예.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시 사법부가 동일한 판결을 하면 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저 피해자분들이 많긴 하죠. 제가 일본 여러 의원님들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이 관망하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도 우리나라 법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 그대로 일본 법을 계수해 온 겁니다. 뭐, 거의 예. 판결의 경향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야에 대해서 물음표를 표시하면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지금 반기는 신용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모든 걸 내놓고 있고 한국 정부가 백기를 투항하는 데 있어서 예. 일본 국내 정치에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소송이 제기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앞서 윤상현 의원이 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굴종 외교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풀고 싶어했던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진전된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 그 상태대로 계속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자, 한번 윤석열 생각해 대통령처럼 볼까요? 이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을 이제 하는 경제 거구나. 성과라고 예. 이야기하는 소부장 부분이라든지 예. 수출 규제 3대 품목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실제 내용을 보면요. 소부장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예.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갖추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출 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에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아요. 일본의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요. 심지어 국내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들이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일본이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건 시쳇말로 성과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예.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점들을 예.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할 무렵에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예전 문재인 정부처럼 좀 더 강하게 버텼으면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강하게 버틴만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 역시도 일본을 향한 강온 양 전략을 모두 썼습니다. 예. 그 가운데 극적인 양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예. 뭐 셔틀의 복원이라든지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뭐 무슨 변화라고 할까요? 이제 극적인 어떤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기 힘들었을 따름인 거지. 예. 그 가운데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경제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다급한 건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레버리지로 잘 썼다면 예. 미국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도록 했었어야죠. 그럼 미국이 그럼요.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 우리를 압박했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예. 미일 동맹이 한일 동맹을 이긴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백기투항을 선거 당시부터 예정했죠. 바이든 정부든 미국 정부 어떤 정부에서든 땡큐죠. 예. 이거는 한국 정부가 무릎을 꿇겠는데 그럼 손쉽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는데 예.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그림 한미일 삼각 동맹을 흡사 필요한 것처럼 코퍼레이션 예. 정도라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북중러 지금은 있지도 않은 북중러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예. 동북아의 전장터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단선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예. 윤석열 정부는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국제 정치학에서 정말 지리적으로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다. 그 가운데 하지 말았어야 될 예. 유일한 선택을 한 거다. 그러면 라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일본과 문제를 풀어서 한미일 이 간의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요 전선이 고착화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돼도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심지어 그렇게 더 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예. 압니까? 예, 모르죠. 한미일 삼각이라고 하는데 삼각은 다리가 세 개가 각각이 일을 할 수 있는 삼각이라고 하는 거지 예.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고 예. 머리와 뭐 두 발을 가지고 삼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동일한 기능과 어쨌든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힘의 배분 등등을 이야기했을 때 예. 한국은 곁다린 거예요. 그런 외교적 상황을 초래한 이 문제가 예. 향후 한일 관계 문제에 이어서 저는 곧 터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 편에 서서 한미일 북중러 요 대립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미일인지 북중러인지 여기서 좀 뭐랄까요? 애매한 스탠스를 가는 게 맞았다? 이런 애매한 식으로? 스탠스가 아니죠. 그 스탠스를 정하도록 만드는 건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인 게요. 예. 지금 북중로 동맹이 없어요. 중국 역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 북중러 동맹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대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이 첨예하게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유럽이 관망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분위기인 거지 어떻게 보면 한국만 고립되는 동맹 가운데 다극화 정말 그야말로 서방 세계 일부하고만 만들어지는 그 전선에서 다극화가 되고 있는 세계의 추세를 못 읽고 있는 게 한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시각에서는 안보나 외교가 이렇게 단순해 보였겠지만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때 심지어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면서 외교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예. 몰아넣었다. 그리고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예. 해서 더 문제라는 거죠. 그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이라는 거는 이 제3자 변제하는 요 재단을 통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죠. 제3자 변제 이건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일단 다 꺾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협상력을 가집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제동원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 강력하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 다 나몰라라고 해법 3일 만에 총리가 저쪽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없었다 했죠. 사실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는 일본 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 됐어요. 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토록 무능하게 무너진 대통령 없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 헌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무를 방기한 거고 예. 심지어 지금 어제 NHK 뉴스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위안부 합의뿐만 아니라 그 문제 그 예. 방송에서는 언급이 안 되던데 그 NHK 아니면 더 앞서 뭐 네, 잠깐 내용을 있었습니다. 인용하자면 예. 다케시마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오만한 자신감입니까?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다케시마 관련된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케시마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랬겠습니까? 오만한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 판을 일본 판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NHK 보도 독도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 만약에 당시 대선에서 작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했다면 요 강제징용 해법 이거 어떻게 푸셨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강력하게 대법원을 향해서 주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결정 내려라예요. 그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니요. 그게 대통령의 방일에 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요. 예. 대법원은 대법원의 길을 묵묵히 갔을 때 우리 레버리지를 인식하고 봐라. 우리는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달라. 예.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은 예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한 그 판결 가지고 저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쯔비시의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 그렇죠. 진행하는 게 맞다.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재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면 법리 위반입니다. 예. 달라진 아무런 하등의 외부적 요건 없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국내의 모든 요소는 독자적으로 가고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외교는 외교의 영역에서 별도의 협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네. 겁니다. 정치로 하지 말고 뭐 법으로만 자꾸 한다. 이거 윤상열 의원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이라서 그러는데 예. 아니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요.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죠. 사법부의 그 판결이 대통령의 협상, 외교부의 협상이 얼마나 든든한 레버리지입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100% 지는 길로 갔다? 예. 저는 이거는 외교력 부재고 정치적 부재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더 잘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이거는 일본에 미묘한 전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요. 근데 그것도 예. 읽지도 못했어요. 일본 정가에 묘한 전선 변화조차도 읽지 못했던 게 예. 대한민국 외교부와 지금 일본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국민의힘 정치권입니다. 아, 못 봤어요. 근데 못 의원님 봤어요. 만약에 뭐 가정이긴 하자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저 매각 명령 내려가지고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쯔비시 자산이 현금화돼가지고 피해자분들에 돌아가면 뭐 피해자분들이야 뭐 좋으실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한일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는 거 거기까지 아니에요? 가지 마시고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국가가 개입하기도 전에 네. 미쯔비시하고 당사자들은 협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1차 협상안이 나왔어요. 예. 그때 아, 당시에 그 얘기는 것들 저도 보면 봤습니다. 예, 예. 지금 거보다 훨씬 더 진전돼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더 동료는 못할 망정 그거보다 후퇴시켰다는 게 그게 외교력입니까? 아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일본의 내 미묘한 변화라는 건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 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으면 일본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거다 뭐 이런 자, 말씀이신가요? 협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일본이 겉으로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도와주되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성과를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줄 일이죠. 일본 정부라고 무조건 백기투항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무르익었던 상태에서 외교적 실패를 한 거죠. 저는 지금 뭐 정상 간에 어떤 문서도 못 남깁니다. 왜요? 사과라는 얘기를 담아야 되니까. 네. 그 정도로 굴욕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내몬 겁니다. 국민을 내몬 겁니다. 대통령 자격 없는 거죠. 이 그럼 정도면. 공동선언문 작성하지 않은 건 네. 기시다 총리의 사과 문제가 들어가는 게 정리가 안 돼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구리몽술하게 구어체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문어체로는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박아야죠. 그것이 얘기하는 역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못 박아야지 기승전결이 완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사실 준비된 주제가 많았는데 아유 뭐 시간이 그냥 부족하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